네, 반갑습니다. 널널한 박교수의 C 강의 변수와 자료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변수, 영어로는 variable이라고 하는데요. 이 변수란 무엇일까요? 변수란 간단하게 프로그램에서 필요한 데이터를 임시적으로 저장할 수 있도록 하는 공간, 메모리 공간이 있겠죠? 이 공간에다가 이름을 붙인 겁니다. 이름이 있어야 데이터에 접근해서 그죠? 데이터를 읽고 쓰고 덮어쓰기를 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다시 한번 보시면 이와 같은 메인 메모리가 있습니다. 그죠? 컴퓨터의 메인 메모리에는 데이터를 적재해서 처리할 수 있잖아요. 자, 메모리 공간을 이와 같은 격자로 그리면 이 격자의 어느 특정 부분에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을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 주소를 그죠? 0xFF라고 하는 16진수로 표현을 했네요. 그죠? 자, 여기에 데이터를 읽고 쓸 수 있어요. 근데 0xFF로 읽으려니까 되게 힘들잖아요. 외워지지도 않고 찾기도 힘들죠. 그래서 레디어스라고 하는 이름, 반지름이라는 이름으로 붙인 겁니다. 식별을 하기 위해서 이름을 붙인 거죠. 그죠? 그리고 여기다가 우리는 자유롭게 읽고 쓰고 덮어쓰기를 할 수 있는 거죠. 뭐 300, 400, 500 이런 식으로. 그죠? 데이터를 담을 수 있는 변수에는요, 정수를 담을 수도 있고 부동소수점을 담을 수도 있고 문자를 담을 수도 있겠죠. 그죠? 그래서 그 각각을 구별해야 되는데 이거를 자료형이라고 합니다. 인테저 타입, 플로팅 포인트 타입, 캐릭터 타입에는요 각각 정수, 부동소수점, 문자 값들이 들어갈 수 있죠. 자, 그래서 데이터 형태에 따라 변수 종류를 다르게 해야 되겠죠. 그죠? 그러면 데이터 타입에는 어떤 게 있느냐? 우선 1, 2, 3, 4와 같은 정수를 저장할 수 있는 데이터 타입이 있어요. 그죠? 근데 정수형도요, 아주 작은 정수가 있고 큰 정수가 있죠. 거기에 따라가 short, int, long으로 나누고요. 부동소수점도 작은 부동소수점 값, 그죠? 예. 그 다음에 굉장히 큰 소수점 값도 있잖아요. 그죠? 그거를 거기에 따라 가지고 플로트와 더블로 나누고요. 문자형은 문자 저장하는 공간이니까 캐릭터 타입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죠? 이렇게 하는 이유는요, 메모리 공간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예요. 즉 데이터의 표현 범위에 따라 가지고 다양한 크기의 자료형을 제공해야 메모리를 절약할 수 있잖아요. 그죠? 안 그러면 뭐 되게 작은 정수 하나 저장하는데 굉장히 큰 메모리, 롱 타입을 쓴다든지 그러면 메모리가 낭비되겠죠. 자, 그래서 쇼트형은 2바이트, 인트형은 4바이트, 롱형은 8바이트. 요거는 지금 현재 맥을 기준으로 이렇게 돼 있고요. 플로트는 4바이트, 더블은 8바이트, 캐릭터는 1바이트를 쓰고 있습니다. 자, 사이즈 오브 연산자는요. 여기에서 여러분이 사용하고 있는 컴퓨터의 캐릭터과 인트형, 쇼트형이 몇 바이트의 데이터를 저장하는지를 리턴해주는, 알려주는 그런 연산자예요. 그래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코드 보시다시피 변수 x의 크기 해가지고 int x를 선언해 놓고요. int x에다가 size of 연산을 했네요. 그죠? 그리고 얘가 리턴하는 값에다가 int형으로 자료형을 캐스팅 해놨습니다. 자, 그러면 요 size of 값의 int 값을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캐릭터형의 크기 해가 size of 캐릭터에서 캐릭터형의 크기도 알 수 있고요. int형의 크기, short형의 크기, long형의 크기, float형의 크기, 더블형의 크기를 각각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얘를 실행해 보면 각각 변수 x의 크기는 4, 4바이트 메모리 공간을 차지하는구나. 캐릭터형은 1바이트, 인트형은 4바이트, 쇼트형은 2바이트, 롱형은 8바이트. 이렇게 각각 차지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변수와 함수가 우리가 사용하는 프로그램에서는 사용되는데, 그러면 이때 사용하는 각각의 이름들을 그죠? 다른 이름과 식별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거를 식별자라고 하는데 그 식별자 이름을 짓는 데는 규칙이 있어요. 기본적으로 영문자, 숫자, 밑줄 문자로 구성돼요. 그런데 중간에 공백이 들어가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첫 글자는 반드시 영문자나 밑줄 기울어야 되고요. 대문자, 소문자가 구별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다시피 인덱스 하고 여기 인덱스에 하나는 소문자 i로 시작하고 하나는 대문자 i로 시작하죠. 얘는 서로 다른 식별자입니다. 그리고 C 언어의 키워드와 똑같은 식별자는 허용되지 않아요. 그 말은 뭐냐면은 C 프로그램을 짜려면요 미리 정의되어 있는 명령어들을 불러가지고 써야 되잖아요. 근데 이 미리 정의되어 있는 명령어들을 우리가
식별자로 쓴다. 함수나 변수 이름으로 쓴다. 그러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와 같은 것을 우리가 예약어라고 해서 사용자가 다시 정의하거나 사용하는 게 금지되어 있습니다. 어떤 게 있을까요? auto, double, inter, struct, break, else, long, switch, case, enum, register, type, def 이런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은 사용자가 다시 정의하거나 사용하는 게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변수를 선언하는 게 뭐냐? 이런 겁니다. 컴파일러한테 내가 어떤 변수를 사용하겠다. 요 이름으로 쓰겠다. 라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캐릭터 C 해놨죠. 그러면 우리가 C라고 하는 식별자 이름을 가지고 그죠? 요거를 변수로 쓰겠다. 그때 이 변수의 타입은 문자형이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문자형 변수의 선언문이라고 합니다. int sum 얘는요 정수형 변수를 선언하는 것이고 double rate 이거는요 실수형 변수를 선언하는 것이죠. 선언할 때는요 이렇게 중간에 쉼표를 써가지고 width, height 같이 동시에 선언할 수도 있습니다. 변수는 선언할 때 초기화를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캐릭터형 변수 C를 선언할 때 A로 그 값을 미리 만들 때 주는 거죠. 여기는 sum에다가 0을 주고 이렇게 하는 거죠. 이렇게 초기화를 해놓으면 프로그램의 버그를 막을 수가 있습니다. 변수 선언과 동시에 값을 넣게 되면요 오류를 줄이는데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당연히 대입 연산자를 사용해 가지고요 변수 값을 저장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렇게 됩니다. 여기 보시면 value에다 10을 넣었고 저 value2를 선언했는데 아직 아무 값도 없겠죠. 그런데 value1에 있는 값을 value2에 넣었기 때문에 value2에는 value1에 있는 값 10이 들어가겠죠. 그죠? 자 문제는 garbage 값이라고 하는 우리말로 번역할 때는 좀 쓰레기 값이라고 하는 좀 부정적인 값으로 번역하는데 의미 없는 값을 말합니다. 그죠? 초기화를 하지 않았어요. 변수에다가. 그러면 그냥 아무 값도 어떤 값이 있기야 있겠지만 의미는 없겠죠. 근데 얘를 내가 가공해 가지고 쓴 거예요. 그러면 가공한들 의미가 없는 정보가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 놈을 특별하게 garbage in, garbage out이라고 하는 용어로 쓰는데요. 한번 봅시다. 변수 초기화를 안 해줘요. 그러면 garbage 값이 들어있죠. 그러면 앞으로 이 결과를 예측할 수 없죠. 이렇게 바로 프로그램 오류, 버그의 원인이 됩니다.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요. int num1이 있어요. 그죠? int num2가 있습니다. num1, num2는 선언됐는데 안에 어떤 값이 있을지 몰라요. 그죠? 그런데 num2 equal num1 플러스 100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럼 num2에 어떤 값이 들어갈까요? num1에 어떤 값이 들어있는지 모르니까 num2에 어떤 값이 들어갈지 예측을 할 수 없죠. 컴파일은 되지만요. 이거는 실행할 때 추후에 오류를 일으킬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네, 이것으로 변수에 대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